많이 시세를 내줬던 종목이 많이 떨어졌잖아요. 그러면 그게 매물대 역할을 하잖아요. 네. 그 단기 매매도 고점에서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이게 오래 갈 종목인지 오래 상승할 종목인지 그거를 잘 눈여겨봐야죠. 손절이 되게 중요하죠. 빨리. 트레이딩을 할 때는. 이제 대표님 한 50%는 이제 중장기 투자를 하시잖아요. 물론 이제 갭상 많이 오르는 상태에서의 갭상승이 나왔을 때 이제 매도를 일단 해보고 그다음 고민하신다 하셨는데 일단 그래도 예상 기대 수익률이라는 게 있잖아요. 중장기 투자를 하실 때 올해 어느 정도 이 정도의 수익률이라면 나는 일단은 만족한다. 보통은 이렇게. 이제 중장 원래는 그래요. 그냥 항상 투자할 때 제가 이제 일반인 대상으로 이제 주식 강의도 많이 하고 그럴 때 목표 수익률을 낮추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네. 그러니까 요즘에 주식 투자하면서 무슨 그 욕심을 많이 부리느냐고. 이제 그래서 저도 그냥 투자 전체로 할 때 지금은 뭐 많이 줄여도 아무튼 금액이 크니까는 보통 한 20% 30% 수익만 20, 30%. 나면 그러면 괜찮은 건데 이제 단기 매매에서는 이제 그게 틀리죠. 그래요. 금액, 그러니까 중장기는 20, 30% 정도의 수익률 이걸 이제 목표로 하시고 단기 투자를 했을 때는 어떻게 할까? 트레이딩. 그거는 뭐 보통은 최소한 이제 1년 잡으면 100%는 더 남게 나야죠. 아니 그러니까 전체 투자를 했을 때의 수익률은 그 정도 목표신데 이렇게 보통 사서 단기 트레이딩으로 샀을 때 어느 정도의 수익률일 때? 그거는 이 단기 트레이딩 할 때는 목표 수익률이라는 게 없어요. 그래요? 그거는 그래서 이제 그 참고로 하셔야 될 게 단기 트레이딩은 되게 어려운 거예요, 되게. 그래서 변동성에 맞춰 가지고 오늘 샀다가 오늘 팔 수도 있고 오늘 샀다가 내일 팔 수도 있고 그럴 때는 이제 손해 보고 팔 때도 있어요, 손해 보고. 근데 손해도 최소화해서 팔아야 되기 때문에 거기는 그 기대 수익률이라는 게 따르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냥 대회하는 것처럼 실전 투자 대회하는 것처럼 그 금액을 가지고 일정 기간에 그냥 어느 정도 수익이 났다 그러면 괜찮은 거예요, 그냥. 근데 이제 그게 모이다 보면 1년 그 계좌가 따로 있잖아요. 그렇죠. 그 단기 트레이딩 하는 계좌가 따로 있으니까 그 계좌들은 보통 1년 이렇게 보고서 그리고 그거는 이제 원칙 중에 하나가 수익이 나면 어떻게 한다고요? 인출을 하는 거죠. 빼고. 그런 이 투 트랙 이 수익률에 대한 기대 수익률도 이렇게 투 트랙으로 나누시는 그렇죠. 걸로. 그거는 시장 상황이 제일 중요하고 또 이제 해당 종목이 제일 중요하고 그러니까 그 중에서도 이제 조금 오래 갖고 갈 종목들이 있죠. 그런 거는 이제 또 중장기로 이렇게 단기 트레이딩하는 계좌 말고 조금 중기로 갖고 가는 경우가 있어요. 지금 그러면 제가 지난번 인터뷰 때 대표님 23년도에는 2차 전지 쪽에서 그동안 시세를 뽑지 않았던 주식들 가운데서 한번 주도주를 찾아보겠다 이런 말씀하신 걸로 기억이 돼요. 근데 아까 보니까 그게 여러 배터리 쪽을 좀 담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소재주 쪽을 좀 담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2차 전지에 대한 아직은 생각. 그러니까 개별주는 개별주성 이제 지난해 많이 올랐던 금양이라든가 미래나노텍이라든가 뭐 이런 주식들은 그거 고민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주식이 이제 어쨌든 그거는 고점에서 떨어졌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고점에 물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주식이 마찬가지거든요. 어떤 그 많이 시세를 내줬던 종목이 많이 떨어졌잖아요. 그러면 어쨌든 거기 물리신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게 매물대 역할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올라가기가 제한적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주식에 새로 담지는 않고 이제 지금 아까 말씀드린 2차 전지 대장주 같은 경우는 어쨌든 그것들은 기관이나 외국인이 이제 살 때 그것밖에 안 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는 편입을 시켜 놓은 거고. 중장기종으로. 그러니까 말씀하신 소재나 이런 거는 개별주는 좀 트레이딩용으로 나중에. 그거는 이제 새로 나올 거예요. 새로 올해. 그러면 이제 그런 주식들. 그러니까 올해는 이렇게 지금 얼마 안 됐지만은 이
삼성전자에서 그 투자한 그 로봇 관련주 레인보우 로보틱스 그런 것처럼 그런 게 잠깐 동안 이렇게 반짝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인터넷 관련 뭐 이렇게 해서 지금 이슈가 있는 거 있죠. 그래서 어떤 게 꼭 저거다라고 하는 게 아니고 트레이딩 개념이나 단기 투자는 그때그때 이슈화돼서 나오는 거 있죠. 그거를 기술적으로 심리적으로 그러니까 너무 고점에서 하면 안 되거든요. 무조건. 그렇죠. 그러니까 그 단기 매매도 고점에서 하면 안 돼요. 그래서 그것도 제 책이나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추적해가지고 그래서 한번 올라갔다가 뭐 한 열흘씩 쉰다든가 한 일주일 쉰 종목 있죠. 네. 그러니까 어느 정도 떨어졌는데 재료는 소진되지 않고서 남아있는 종목 그런 것만 이제 기술적으로 공부를 해가지고 그런 종목만 트레이딩을 하는 거죠. 이제 단기 매매로. 네. 예, 그러니까 그런 종목들이 요번에 1, 2주 사이에 많이 나왔어요. 지금. 그래서 그러니까 몇 개 종목들. 꼭 2차 전지 소재만이 아니라 뭐 네. 로봇이 됐든 뭐가 됐든 그때 새로운 이슈가. 어떤 강한 이슈를 불러일으키는 주식을 할 것이다. 그렇게 하는 거죠. 근데 아까 삼성 SDI 말씀을 하셔서 보통 대장주로 LG에너지 솔루션 그리고 또 많이 빠졌잖아요. 잘 오르다가. 그래서 LG에너지 솔루션을 사는 게 맞냐. 근데 실적으로 보고 밸류에이션으로 보면 너무 비싸다. 삼성 SDI가 훨씬 낫다라고 보는 분들도 있긴 하거든요. 근데 캐파를 보면은 또 여기고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보기 나름이죠. 근데 일단은 요번에 SDI를 선택하신 거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는 이제 그게 아무튼 뭐 보호예수되는 물량 나오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있고 이러다 보니까는 물론 LG화학이나 LG엔솔도 마찬가지죠. 일정 부분 많이 떨어지면 많이 괜찮고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요번에도 SK 아이테크 같은 경우도 5만 3천 원 정도까지 떨어졌다가 지금 급등했어요. 급등. 네. 그러니까 한 10,000원 정도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기술적으로 보면은 저점 대비해서 15% 정도 올라갔죠. 그러니까 그 같은 계통 중에서는 이것저것 가릴 게 없이 저점에선 사가지고 골고루 사두려고 그러는데 이제 제가 선택한 게 그것라는 거지. 다 비슷하다. 네, 비슷한 거죠. LG 삼성 SDI가 됐든 LG 에너지 솔루션이 됐든 아니면 뭐 저 뭐죠? 그 SK 아이테크 같은 경우는 적자 이노베이션. 적자인데 그래도 이제 자기 선호하는 게 있겠죠. 그러면 삼성 SDI뿐만 아니라 LG 솔루션이 그렇죠. 됐든 뭐 그 외에 SK 쪽이 됐든 다 괜찮다. 괜찮죠. 그리고 그러니까 배터리 가격이. 완성 배터리만이 아니라 소재 쪽도 다 괜찮다. 그러니까는 이제 어쨌든 주식은 매수자가 있어야지 지속적으로 올라가잖아요. 네. 그러니까는 이제 그런 거는 어떻게 보면 제가 판단하기에 괜찮은 가격대라고 생각이 들어서 매수를 한 거고, 그러니까 이제 새로운 종목들이 또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해 많이 올라가다가 떨어졌던 것들은 거기에 층층이 이제 매물대이기 때문에 그렇게 또 올라가지 않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물론 그 쌍봉을 치는 경우도 있어요. 주식 종목에 따라서. 그러니까는 그 항상 유연한 생각을 가지고 새로운 올해 같은 경우는 아무튼 그런 것보다 또 올해 리딩할 새로운 섹터가 어딘가 이제 관심 있게 보고는 있죠. 네. 지금 그 지난번에 그 시세를 크게 나지 않았던 새로운 2차 전지 주식 이거에 대한 말씀을 하셔가지고 저는 그럼 신규 상장주나 혹은 신규 사업 진출을 하는 기업들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어떤 그런 투자할 만한 기업들이 나오는 건가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이건 아니군요. 그러니까 모르죠. 이제 또 지금 초반이니까 나중에 보면은 올해 또 리딩할 만한 중소형주가 나올 수도 있죠. 거래량이 많고 또 아무튼 어떤 선도 세력들이 이 주식은 항상 그래서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어요. 이렇게 보다 보면 어떤 주식이 그 우상향에서 이렇게 그래프를 만들어가는 주식들이 있거든요. 네. 이제 그게 언제 나올지 모르죠.
지금 그런 의미에서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아까 네. 말씀하신 뭐 로봇주도 삼성전자가 로봇 레인보우에 투자하면서 이제 네. 확 붐이 좀 일었지만 네. 중국의 리오프닝 관련해서 네. 관련된 주식들 아, 그렇죠. 좋았잖아요. 그런 것도 많이 올라갔죠. 네. 이거는 근데 지금은 이제 많이 올랐다고 보시는 건가요? 지금 보기에는 좀 가격이 부담스럽다? 지금은 조금 부담스럽죠. 그러니까 지금 그러고서 일부 종목들은 이제 떨어지면 또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싸지면 사자. 네, 그렇죠. 그러니까는 그것도 아무튼 모든 주식이 특히 요즘 장의 특징이 그래요. 그러니까는 갭 상승에서 좀 많이 이격이 많이 발생해서 저점 대비 많이 올라간 주식들은 결국에 급락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모든 투자가 가격이 높으면 아무튼 위험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손해를 좀 안 보려고 그러면 돈 벌려고 주식 투자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기본이에요, 기본. 그러니까 주식에서 우리가 투자해서 실패하는 게 저 역시 마찬가지지만 계속 실수하고 실패하는 게 이격이 많이 벌어진 높은 가격이 더 올라갈 거로 생각을 해가지고서 그게 더 올라갈 때도 있죠. 장이 좋고 이게 이제 그 많이 하락했다가 상승 출발하는 그 초기 같은 경우는 조금 올라갔다고 팔고 뭐 이럴 필요는 없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 개별주들 같은 경우는 그 이슈에 의해서 급등한 주식을 추격 매수해서 낭패를 당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죠. 그러니까 아무튼 많이 올라간 주식 바닥 대비해서 많이 올라간 주식은 한번 쉴 때 사면 사지. 예? 조금 많이 쉴 때 사면은 그래도 손해가 조금 덜 할 거 아니에요. 그 쉰다고 생각한 것보다 저점이면 그냥 매도로 하면 되니까. 그러면 이제 손해가 적은데 아무튼 많이 올라가면 위험하죠. 그러니까 우리 이 주린이들 혹은 이제 경험이 부족하신 분들이 이제 요즘 우리가 그 고민을 같이 해결하기 위해서 의논을 하다 보면은 항상 그런 거 많이 오른 상태에서 더 오를 거라고 기대를 그렇죠. 하고 사신 분들이 결국에는 그럼 혹은 그렇게 많이 손해죠. 올랐던 주식이 좀 이렇게 밀리니까 네. 싸다고 생각해서 싸다. 들어가가지고 또 손해를 보고. 그래서 그래프를 좀 이렇게 많이 보시고 이게 지수 하락할 때는 계속 떨어지거든요. 계속. 네. 그래서 지수 하락할 때는 계속 떨어지고 상승 이제 지수가 턴해서 그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 턴해서 이렇게 할 때는 이제 거기에 맞춰 가지고서 그거 초과 대비해서 많이 급등했던 것들은 버려버리고 이제 이게 오래 갈 종목인지 오래 상승할 종목인지 그거를 잘 눈여겨봐야 되거든요. 결국에 기업이 돈 버는 거하고 주가 상승률하고는 비례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으니까 어떤 그냥 단기적인 이슈에 의한 거는 급등하면 그냥 빨리 처분을 해버리는 거고. 근데 그런 경우에 이렇게 손실을 보면 손절을 못 하신 분들이 하는 생각이 그래 언젠 다시 오르겠지 이런 생각으로 좀 버티는데 이러다 보면 손실이 더 커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니다 싶으면 그래서 거기에서는 손절이 되게 중요하죠. 빨리 트레이딩을 할 때는.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그 투자를 어떤 식으로 할 건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형주 위주로 할 건지 그러니까 자기 투자하고 맞춰서 계좌를 관리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단기 매매가 목적인 경우는 반드시 아니다 싶으면 손절을 빨리빨리 해버리고 이게 롱텀으로 갖고 갈 건지 그거는 지수하고 매칭을 꼭 하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요번에 지지난 해부터 이제 주가가 하락을 하면서 고생을 하신 분들이 엄청 많이 있거든요. 개인 투자자분들 중에서 뭐 저도 그 지난해 고생을 했을 정도니까. 최초로 작년에 손실 보셨다고. 그러니까 진짜 힘든 장이었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위로를 받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치. 남석관 대표님도 손해 보는데 뭐 우리야 뭐 당연한 거 아니야 이런 분들. 근데 저도 유일하게 진짜 전업 투자한 지 22년 만에 지난해 이제 손해를 아마 운영 자금의 10%는 안 되고 한 5% 조금 더 손해 본 것 같더라고요. 한 6%, 7% 정도. 방어 잘하신 거죠. 네. 그러니까 현금화를 그렇게 많이 시켰는데도 결국에 이제 그렇게 마감이 됐죠. 근데 올해는 좋아질 것이다. 올해는 좀 쉬운 장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시나요? 쉽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난이도가 항상 쉽지는 않아요. 그치 항상은 쉽지 않지만 항상 쉽지는 않은데 지난해보다는 낫고 아마 제 느낌상으로 일단은 마음이 이제 홀가분하고 그러다 보니까는 물린 게 없다 보니까 그러니까 조금 마음이 가벼운 상태에서 하면은 예년의 수준 정도는 되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